네, 이제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할 거라는 뉴스들로 이제 거의 도배가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의 행보를 보면 뭐 거의 날짜까지 정해주면서 친절하게 이제 언제 전쟁을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하지 않는지, 그리고 미국이 뭐 거의 노골적으로 러시아한테 이제 전쟁을 하라고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일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간단히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과거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이제 독립을 할 때 이미 세계 3위, 세계 3위의 이제 핵무기 보유국일 정도로 이제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그도 그렇게 이제 독립을 할 당시에 이 러시아 군사 장비랑 시설을 이제 그대로 인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독립 이후에 3년 뒤에 이제 핵을 포기하게 되는데,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제 그 대가로 러시아랑 미국, 그리고 이제 영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처럼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수천 개의 핵탄두를 이제 모두 해체해서 이제 비핵국이 됐고, 뭐 탱크도 줄이고 전투기도 줄이면서 이제 군사력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 국가는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를 지켜줬을까요? 아니죠. 몇 년 전에 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빼앗길 때 미국이랑 영국은 이제 강 건너서 구경만 했고, 심지어 러시아는 이제 본인들이 지켜준다고 했던 그 말을 번복을 하고 이제 영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우크라이나가 이제 뭔가 하고 싶은데, 하지만 이들 나라들하고 대적하기에는 이미 이제 국력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이제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제 그건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 자국 내로 흐르는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제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자국을 관통하는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그기라도 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천연가스를 조달받는 유럽은 천연가스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잠그질 못하고 여차하면 잠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이제 러시아가 그 자국을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방패막이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노르드 스트림 2가 이제 완공이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노르드 스트림 1이 이제 이미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4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노르드 스트림 2가 이제 완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노르드 스트림은 그 육로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발트해 바닷속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묻어서 천연가스를 이제 독일로 보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로 지나가는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그 노르드 스트림 1, 2 모두 이제 독일이랑 연결이 되는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국제 정세에 좀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이 불편한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지금 다른 나라들은 뭐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탄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군사 파병도 하고 뭐 지원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독일이 한 행보를 보면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고 한 그 행위 자체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고작 이 방탄 헬멧 5,000개를 지원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독일은 이제 어떤 약점이 있길래 러시아한테 이렇게 쩔쩔매는 걸까요? 가장 많이 사실 알고 계시는 내용은 이제 이걸 텐데, 이제 과거 일본의 원전 사고를 지켜본 뒤에 탈원전을 시작한 독일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올해 12월에 이제 원전이 모두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전 폐쇄로 부족해진 에너지는 이제 러시아한테 에너지를 그 천연가스를 받아서 충당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독일은 그 러시아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맞지만은 그 현재 독일이 러시아한테 쩔쩔매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이제 이게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그냥 이렇게 설치만 하면 뭐 어디로든 이제 다 천연가스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부스터 시설이라는 걸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가스를 이제 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보내는 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길어지면은, 그거는 이제 배관이 아니라 차라리 이제 배로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나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LNG 운반선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할 때 자주 쓰는 R집처럼 압축이 된 거라서 이제 가스 상태일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R집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압축 해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기술이 엄청 비싸고 이제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독일은 이제 이 기술을 네덜란드에 좀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이 R집 파일을 받아도 이제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독일은 미국의 LNG를 받을 기술력이 딱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이 독일로 보내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그냥 잠가버리기라도 하면 독일은 이제 소위 말해서 에너지 대란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한테 쩔쩔매는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독일이 이제 노르드스트림 2를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막을 보면 미국산 천연가스를 가져다가 쓰고 싶어도 이제 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거고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까요? 일단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 러시아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아마 이건 대부분이 아실 텐데, 이제 현재 러시아가 불만인 거는 이제 이거죠.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나토 가입을 철회시켜서 나토의 동진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본인들 앞에 이 앞마당의 군사기지가 구축이 되지 않는 건데,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러시아한테는 어떤 손실이 있는 걸까요? 일단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제 침공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한 것처럼 이제 엄청난 경제 제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천연가스 공급을 이 본인들에게 받으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건 어찌됐든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러시아로부터 수입받는 이 천연가스 공급 방식을 일정 부분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우발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의 외화를 벌어다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때다 싶어서 이제 본인들 천연가스를 쓰라고 이제 오퍼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죠. 아까 이제 독일은 R집을 해제할 기술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천연가스도 팔고 R집 해제 기술도 팔면 이제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독일 말고도 다른 국가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 미국이 보기에 러시아가 진짜로 침공을 할 거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자국의 군대를 폴란드에 파병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푸틴이나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틴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국에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외부의 어떤 긴장 관계를 형성해서 이제 국민들의 반발을 이제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을 좀 더 즐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유가도 거의 100불에 이제 근접한다고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미국이나 러시아에게도 모두 좋은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이미 금리 인상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이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친환경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밀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셰일가스 기업들이 되게 많이 싫어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유가가 이제 100불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런 반발도 이제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실제 전쟁까지는 가기 힘들겠지만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현재의 상황을 조금 더 즐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독일이 러시아한테 쩔쩔매는 이 사이에 이 기회를 틈타서 최근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을 제치고 다시금 이제 유럽의 형님 노릇을 좀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다음에 또 브렉시트를 탈퇴한 영국도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다시금의 영광을 좀 찾아오려고 하는 이런 동상이몽 정책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런 관점으로 현재 국제 정세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